입니다. 드디어 또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11월달, 11월이죠? 네,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10월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또 사진이 멋있죠? 네. 이번에 챌린지 마치고 우리 또 바디 프로필하고 프로필을 찍었는데 너무 동안 아니에요? 예? 과학의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사진은 과학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어쨌든 오늘 특강을 또 잠깐 짧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을 지배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특강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쌍에 들어오시면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 징기스칸의 명언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데요. 오늘 여러분들과 징기스칸의 많은 명언들 중에서 꼭 나누고 싶었던 것이 바로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다. 각자 우리에게 적이 다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었다. 이 뒤에 나오는 말이 더 명언입니다. 난 나에게 있어서 거추장스러운 것은 깡그리 쓸어버렸다. 그리고 나는 나를 극복하고 넘어선 그 다음에서야 비로소 징기스칸이 되었다. 황제가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각자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문제는 항상 있죠. 문제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하고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우리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적을 먼저 돌파할 때 우리는 더 큰 문제 앞에서 당당해질 수 있고 더 큰 문제도 극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이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오늘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사람은 항상 갈등하는 이제 결정을 해야 되죠. 그런데 가장 많이 하는 결정이 돈이냐 시간이냐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돈과 시간 중에서 어떤 가치가 더 중요하신가요? 사람마다 다 개인의 기준은 다를 것 같습니다. 한 리서치 기관에서 이 연구를 진행을 했습니다. 돈과 시간 중에서 사람들은 무엇이 더 중요하다라고 결정을 했는지 이 엠브레인 트렌드 모니터라는 곳에서 실시한 조사인데 응답자의 약 80%가 뭘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돈이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우리가 돈이 중요하고 돈이 더 중요한 가치라는 것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실 때 우측에 있는 그림을 보시게 되면 돈이라고 하는 이 가치가 시간이라고 하는 가치에 비해서 굉장히 크게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그래서 왜 사람들은 돈을 선택했고 과연 돈으로 뭘 하려고 하고자 하는지 이 부분을 이제 조사를 했던 겁니다. 좌측에 보시게 되면 이제 투자 또는 맛있는 음식 먹는 또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다양한 활동하는 것에 돈을 쓰고 싶다라고 희망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어떤 것들을 하냐 봤더니 가장 많이 이제 하고 싶은 활동이 여행입니다. 여행. 그리고 두 번째는 건강관리. 그리고 세 번째는 취미활동. 또 네 번째는 이제 투자나 기초적으로 우리들이 하는 기호들 또 잘 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돈을 쓰는 주 활동으로 이렇게 내가 돈을 쓸 것이다 라는 바램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 반면에 조금 작았던 비중을 가졌던 이 시간을 쓰고 싶은 사람들은 무엇이 중요한가? 그들도 역시 여행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이 취미활동, 건강관리, 좋아하는 사람과 만남 비슷한데 크게 봤을 때 선택하는 활동은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가치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서 영향을 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을 선택한 사람들을 보니까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가 개인의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한 비율이다라고 이제 93% 정도가 이제 시간이 삶의 질과 연관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중요한 자원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중요하냐 돈이 중요하냐의 문제보다 이 시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돈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 가치관이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가 그걸 방향성을 가지고 갈 때와 그냥 나 돈 있으면 좋을 것 같다, 나 그냥 시간이 많으면 좋을 것 같다, 이건 좀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은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보다 행복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약 90%가 그렇다라고 얘기를 했고, 나를 위한 시간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삶의 질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한 부분이 93%에 이제 달했다는 겁니다. 결국 돈과 시간이 충분하게 주어지지 않은 경우가 우리는 대부분일 건데요. 그럴 때 돈과 시간이 부족해 자신이 원하는 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봐 걱정이 된다라는 것이 대부분 응답자들의 이제 공통된 답변이라고 합니다. 결국은 우리가 돈이 있든 시간이 있든 일단 있는 게 중요하죠. 그리고 그 중에서 더 중요한 게 뭘까를 우리는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걸 우선순위라고 불러요. 오늘 제목이 시간을 지배하라라는 내용인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돈과 시간은 뭐가 더 중요하며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그것이 중요한 이유가 뭔지를 계속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낮 2시부터 1시죠. 죄송합니다. 1시부터 지금 시간까지 어디에 매여서 직장에 매인 것도 아니고 상사의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각자 여러분들의 선택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시간을 주도적으로 쓰실 수 있는 입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렇게 시간을 쓰는데 우리가 어떻게 시간을 쓰고 어떤 가치에 더 우리의 삶에 무게중심을 둘 것이냐를 계속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바로 우리가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누군가에게 시간이 주어졌는데 어떤 사람들이 아주 고된 육체노동을 했다고 볼게요. 그러면 한 이틀, 3일은 그냥 막 쉬면 좋을 겁니다. 근데 3일 뒤부터는요, 불안하기도 하고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게 이 현대인들이라고 얘기해요. 결국은 시간이 주어져도 잘 쓰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나의 지표가 될 만한 아주 의미 있는 영상 하나를 제가 찾았는데요. 좀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고, 세상에서 가장 비싼 케이크라는 짧은 릴스 영상입니다. 제가 잠깐 화면 전환을 하고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스 영상이 좀 작긴 한데 혹시 못 보신 분들은 끝나고 제가 또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소리 연결이 조금 저기요. No, like a pancake worth $1. 자, 1달러짜리 Make a 팬케이크입니다. $10 pancake. 지금 AI한테 물어보는 Okay, 거예요. $10 pancake. Those look kind of fluffy. $100 pancake. Damn, has caviar? $1,000 pancake. $100에 캐비어가 올라와 Wait, 있죠. this one looks insane. $1 million pancake. 100만 Yo, 달러. those moon rocks? Now $1 billion pancake, more exaggerated. Oh my god, he's in space eating pancakes. Last 우주에서 one, what 먹는 about 거. a priceless pancake? Damn. Man, this really hits at home, bro. Like, if you guys didn't know, I lost my mom in 2021. I would do anything to try her cooking one more time, man. Yeah, man, it really is priceless. 일상 속에서 쉽게 잊고 지낼 수 있는 소중한 가치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며 살아갑시다. Make a one. 자, AI, 뭐 챗GPT 같은 것에 이제 질문을 한 거죠. 질문을 했는데 가장 비싼 케이크는 엄마가 해주는 케이크이다. 여러분들도 그런 소울푸드가 있나요? 팬케이크를 이제 여기서 표현하는 게 우리나라의 소울푸드 뭐가 있죠? 뭐 김치찌개, 된장찌개, 비빔밥 이런 것들이 있죠? 예. 미국에서는 소울푸드 중에 하나가 이 팬케이크라고 합니다. 근데 돈으로 아무리 천만금을 가지든 억만금을 가지든 저거는 다시는 못 먹죠? 예. 이게 이제 돈이냐 시간이냐의 문제고, 우리는 그 시간을 살았다가 또 시간을 흘려보냈습니다. 그죠? 우리는 지금도 흘러가요. 오늘도 똑같은 다음 달이 생기겠지만 11월 오늘이 5일은 똑같은 날이 없습니다. 이 시간 잠깐 우리들이 같이 이 시간대를 살았고 이 시간대에서 뭔가를 나눴고
이 시간대 속에서 우리가 뭔가를 하고 있을 뿐이지 우리들은 또 언젠가는 헤어질 수도 있고 또 언제든 각자의 시간의 영역대가 다른 곳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이제 어쨌든 다시 한번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여러 가지 삶의 모습들이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으셨던 혹은 생각을 했는데 실천을 하고 있지 않았던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우리들이 적용할 게 뭔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보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크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겠지만 생각을 해본다면 시간을 지배하는 사람과 시간을 정복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의 우리는 시간을 제대로 우리 마음대로 쓰는 경우가 많이 없죠. 어쨌든 근로계약에 의해서 내가 일을 해주든 또는 어떤 단체에 속해 있어서 그 일을 해야만 되든 대부분 우리는 이런 시간의 규율, 시간의 틀 속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가 이 일을 선택한 이유는 시간을 지배하기 때문이죠.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이 일을 한다는 것에 다시 한번 재정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슬리밍고로 여러분들이 창업을 했다라고 말씀드렸고 창업을 했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공통된 또 예기치 않는 문제들을 만날 수도 있고 또 항상 주기에 의해서 만나는 여러 가지 이제 자발적 문제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과연 어떤 선택들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도 중요하죠. 그래서 결국 우리들이 이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시간을 컨트롤하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수입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내가 살고 싶은 환경도 마찬가지고 그런 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것. 결국 창업은 그리고 사업을 한다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내용이 이해가 돼야 돼요. 그냥 남들이 시켜서 하는 편안한 일을 편안하다라고 하면 그분들이 하시는 일들을 폄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만은 다소 시키는 대로만 하면 복잡할 건 없죠. 요령의 문제고 그 요령이 생기고 난 이후부터는 익숙해진 말 그대로 형식지와 안목지에 의해서 내가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일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은 늘상 도전과 변화에 직면합니다. 똑같은 일이 없어요. 우리는 똑같은 훈련을 합니다. 근데 상황은 항상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고객도 상황 달라지죠. 우리가 원하는 트렌드도 달라지죠. 우리 코로나19 생각이나 했습니까? 오늘 이제 뒤이어서 제가 공지를 해드리겠지만 우리는 이제 온라인 준비를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들 온라인 좀 전에 AI 보셨죠? 방금 저 AI가 한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인 줄 아십니까? 이미지 찾는 거, 검색하는 거, 이미지 그려내는 거, 디자인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온라인에서 공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저작권 문제 해결하는 거, 수많은 일들이 아까 검색하는 그 행동 속에 많은 절차가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 그 안에 녹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는 그냥 검색만 하면 저런 이미지를 바로 찾을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무시고 또 밥도 먹어야 되고 쉬기도 쉬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AI는 그러지 않아요. 잠도 안 자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일합니다. 원하는 사람이 그게 외국이든 한국이든 개의치 않습니다. 어디서든 일할 수 있는 게 온라인이라고 하는 그 새로운 영역의 시장이에요. 이미 존재하고 있었지만 우리들이 새롭게 느끼는 그 시장을 지금부터 어떻게 선점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사업의 볼륨과 사업의 순서와 속도가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온라인을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 달부터 이 온라인 교육을 일단은 온라인으로 진행을 먼저 할 겁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들이 자발적 의지로 강제로 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 정말 온라인 한번 배워보고 싶은데 그냥 SNS 계정 만드는 것보다 아주 기초적인 걸 알려드릴 거예요.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기본을 익히고 난 이후에 그 기본 교육을 조금씩 이제 업그레이드를 할 거고 그 중에서 진짜 열심히 하려고 간절하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회사에서 뽑을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에게 별도의 업그레이드된 온라인 컨텐츠 교육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으신 분들 그리고 하고자 하는 어떤 정성이 있는 그분들은 심화 과정으로 옮길 거고 그 외에 나 온라인 정도는 해야지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이번 달부터 무료로 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별도의 시간 공지를 해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계속 생각을 해보면서
단계를 같이 쫓아와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간을 지배하는 여러 위인들이 있는데 저는 오늘 스포츠 종목을 가져왔어요. 제가 스포츠 종목을 가져온 이유는 그 어느 영역보다도 땀과 노력이 투영되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농구라는 종목인데 미국 NBA는 미국의 3대 스포츠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아주 좋은 체력, 그 다음에 지능, 그리고 신체 조건을 가져야만 이 리그의 선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농구를 또 해야만 아무래도 이제 기본기가 탄탄하겠죠. 근데 그 리그에서 살아남는 정도가 아니라 전설이 된 사람이 있는데 그 선수가 바로 코비 브라이언트입니다. 이 코비 브라이언트는 이 24시간을 극단적으로 살았다는 평을 받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의 하루를 정말 극단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가 그러면 어떻게 이 무명의 선수에서 마이클 조던과 비등한 레벨에 마이클 조던을 뛰어넘을 수는 없지만 그런 위대한 선수가 됐는지 코비의 이 한마디로 우리는 다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나만큼 시간을 쫓지 않기 때문에 절대 나보다 더 잘할 수 없다. 그래서 나는 이미 승리한 것이다. 그냥 이 문장에서 야 나보다 잘하는 놈이 있어? 그래? 그 친구 몇 시간 연습하는데? 10시간? 그럼 나 11시간 할게. 게임 끝이에요. 코비의 사고방식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근데 그 단순함을 끊임없이 끈질기게 집요하게 될 때까지 그리고 되지 않으면 타협하지 않았던 그 멘탈, 그 마인드셋이 많은 사람들 그리고 기업가들, 창업가들에게도 귀감이 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코비를 농구 선수로 알지만 코비는 이제 2022년 그때쯤 아마 헬기 사고로 목숨을 잃었는데 하늘의 별이 됐는데 이 코비가 사업도 많이 했고 투자도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의 그 마인드면 뭘든 못하겠습니까? 그죠? 자, 코비가 어떻게 했냐면 처음에 코비가 농구를 시작했던 게 마이클 조던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마이클 조던은 농구의 신으로 불리는 사람이고 고트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 선수가 없을 정도로 위대한 선수 중 한 명인데 마이클 조던이 우상이었어요. 즉 롤모델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비는 마이클 조던의 모든 기술을 똑같이 훔쳤다라는 평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의 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고 분석했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서도 여러분들이 하나 이제 오늘 인상 깊은 캐치를 하실 수 있어요. 아, 내가 슬리밍고 일을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럼 첫 번째, 롤모델을 정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사람을 닮고 싶고 저 사람의 장점을 내 걸로 만들고 싶고 또 그걸 통해서 나는 어떤 사업을 하고 싶고 그리고 그걸 이뤘을 때 나는 어떤 모습의 삶을 살게 될 것인지를 자꾸 그려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어떤 그림을 그리고 우리의 방향을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목적지로 가기 때문이죠. 자, 혹자는 그를 수많은 사람이 농구를 워낙 잘하니까 천재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노력이 먼저였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코비 브라이언트의 하루는 새벽 4시에 시작이 됩니다. 1시간 30분을 조깅을 하고요. 5시 30분부터 본격적으로 1500개의 슛을 성공할 때까지 연습합니다. 그냥 1500번을 던지는 게 아니고요. 1500개의 슛이 골대를 통과한 것만 카운트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몸풀기예요, 이게. 이렇게 하면 훈련 끝나잖아요.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이후에 오전 9시 정도가 되면 팀 훈련을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팀 훈련과 개인 훈련을 또 했답니다. 그렇게 생전 자신의 생활 패턴을 666 프로젝트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6일, 하루에 6시간, 1년에 6개월을 훈련하는 루틴이에요. 그는 이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습니다. 훈련 계획에 의거해서.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우리가 오늘 플래닝을 하셨고 플래닝을 한 이후에 오늘 이번 달에 어떻게 하겠다는 목표도 세우실 거고 그 플래닝 속에는 여러분들의 행동 계획, 즉 루틴 패턴을 만드는 행동이 시스템화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슬리밍고 얘기하는 슬리밍고의 시스템은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도구예요.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 도구를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첫 번째 있으셔야 될 거고 그 이후에 그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부 박소영이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목표 달성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상태인데 슬리밍고의 도구를 활용해서 내가 사업가로 변하는 과정인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은 창업자 또는 이걸 만들고 구축하는 그 롤모델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성공 모델을 학습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학습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루틴을 코비는 해냈어요. 자, 이제 코비가 했다라는 내용 말고 코비를 바라본 동료들의 시각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그 농구 대표팀 동료였던 크리스 보시라는 선수는 코비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2008년도에 미국 대표팀 캠프에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호텔 로비에서 아침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릎에 아이스팩을 댄 코비가 땀에 흠뻑 젖은 채 트레이너들과 함께 들어왔다.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까 개인 훈련을 했다고 하더군요. 근데 그때가 오전 8시였다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리그의 국가대표가 된 선수도 아침 8시에 운동한다는 생각을 안 해봤던 거예요. 근데 이미 훈련을 끝내고 개인 트레이너하고 훈련을 마친 상태에서 아이스팩을 대고 있는 저 친구는 뭐냐? 지구에 온 사람이 맞냐? 이 얘기는 뭘까요? 전날도 혹독한 훈련을 이 팀이 했을 겁니다. 미국 국가대표가. 근데도 그는 아침에 자기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미네소타 팀 울버스의 로니 투리아프라는 선수인데 현재 선수입니다. 밤 11시에 코비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체육관에서 훈련을 도와줄 수 있는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알았다고 체육관을 갔는데 그때가 아침 5시 20분이었어요. 근데 도착해보니까 코비가 벌써 땀에 흠뻑 젖어서 인사를 하는 겁니다. 언제 왔냐 물어보니까 4시 45분에 왔다는 거죠. 코비 브라이언트는 그런 선수입니다. 왜 그가 전설이 된 모습, 최고의 선수인 그는 알지만 그가 이렇게까지 연습했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죠. 우리들이 지금 이 일을 합니다. 각자의 시즌과 각자가 하실 수 있는 역량과 내가 지금 마음이 동하는 상태는 다 다를 거예요. 계절도 다르고 또 우리의 감정도 다르고 우리의 컨디션도 다 달라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각각 해야 되는 일들 속에서 내가 어떤 감정으로 어떻게 일을 할 것인가를 정리해서 충실하게, 그게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코비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오늘 이런 메시지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한다면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결론은 뭐죠? 실패를 많이 해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이번 달에 우리들이 승리, 목표 달성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우리가 실패라는 것을 실수로, 패배로 정의하는 게 아니고 학습한 경험으로, 자산으로 만드는 그런 11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잘해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물론 프로는 잘해서 결과를 내야 되죠. 근데 이제 처음 하신 분들이 바로 하루아침에 프로가 될 수는 없는 거고, 그러면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 수많은 실패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더 나은 방법이 뭔지를 고민하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아는 거. 그게 기본이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를 모르는데 그런 거죠. 아우, 저 이번 달에 1000만 원 하겠습니다. 좋죠. 1000만 원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도 좋고 저희도 좋고 다 좋은데 내가 지금 1000만 원을 할 수 있는 실력과 그릇을 가졌냐가 중요하죠. 운이 좋아서 1000만 원을 벌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실력으로 버는 것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실력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그렇게 실력을 쌓아 나가다 보면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우리 나름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첫 번째 멘탈, 감정이 휘둘리지 않는 멘탈을 갖게 되고, 두 번째, 기업가, 창업을 한 사람들은 기본값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해결하는 겁니다.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이 그 기업이 성공해요. 그래서 우리는 문제 해결사가 돼야 됩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1번, 아우 도저히 이거 못 풀겠네요. 1번. 2번, 지금 내 역량으로는 답이 없는 것 같은데 물어서든 뭐 찾아서든 어떻게 해서든 될 때까지 한번 찾아볼게요. 2번. 여러분 몇 번이 맞습니까? 2번. 근데 이제 여기에서 하나의 갈등과 사건이 있습니다. 내가 수입이 되면서 할 수 있으면 금상첨화죠. 근데 수입이 안 될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초반에 시작하는데 수입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빚을 내서 시작했을 수도 있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문제가 달라지는 겁니다. 이때 한 사람은 시간이 너무 부족한데요. 배우기도 해야 되고 학습도 해야 되고 또 이런 노하우도 좀 내가 충분히 숙지를 해가지고
이런 경험도 쌓아가지고 하면 좋겠는데 시간이 촉박해. 한 달 한 달 나를 옥죄어오는 빚들은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문제를 또 해야 되는데 이 문제 해결하려고 하니까 압박되는 문제가 너무 커요. 그래서 기업가를 돛닦는 얘기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들이라고 처음부터 돈 많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이제 제주농협의 지점장님 방에서 미팅을 하고 오늘 이제 처리할 일들을 좀 처리하고 왔는데 초대를 받아가지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14년 가까이 회사를 하는데 어떻게 은행 자금 없이 이렇게 했냐 이거예요. 자기 못 받대요. 저희 은행 대출이 하나도 없거든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럼 저들은 어떻게 했을까? 그리고 그 과정을 어떻게 견뎠을까?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계속 이 정신교육 같은 멘탈 교육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멘탈이 흔들리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하는 의지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됩니다. 압박되고 눌리고 지치고 어려운 거 있죠. 문제는 해결됩니다. 반드시 해결됩니다. 여러분들이 의지만 갖고 있으면. 근데 그걸 버텨낼 수 있는 체력과 정신력이 있어야 돼요. 코비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라. 실패를 많이 해라. 실패를 많이 할수록 그냥 실패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게 학습이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e스포츠라고 여러분 혹시 아세요? e스포츠? 네. e스포츠가 뭐죠? 예, 게임. 프로 게이머라고 하는 그 e스포츠가 올림픽 종목이 됐던 거 아십니까? 올해 파리 올림픽에? 네. 됐죠? 그런데 e스포츠 국내 우리 팀이 세계 최정상이에요. 그 중에 이제 페이커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상혁인가요? 이 페이커라는 친구가 있어요. 페이커가 이번에 이제 세계 대회를 했는데 우리나라 팀이 결승전에서 중국한테 졌어요. 근데 지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의 국가대표 친구들은 다 좌절하고 억울해하고 막 아쉬워하고 했는데 아주 이성적으로 그 자리에 앉아서 침착하게 뭔가를 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페이커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페이커는 엄청난 연봉을 받는 친구입니다. 근데 페이커가 뭘 했는 줄 아세요? 복귀를 했습니다. 게임 경기가 끝났어요. 승자가 갈라졌습니다. 이거 하나로 완전히 뭐 자기들 운명이 달라지죠. 그런데 페이커는 냉정하게 앉아서 왜 졌는지를 처음부터 다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페이커가 페이커인 거예요. 감정에 휘둘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번 달에 목표한 대로 고객을 만나러 가는데 안 될 수도 있죠. 그때 왜 안 됐는지를 고민하는 사람과 오늘도 안 되네, 내일도 안 되네, 그럼 내일 모레도 안 되겠지, 그럼 이 일은 안 되는 거네, 그만둬야 되나? 이런 결정을 하는 사람과는 출발점과 마음가짐이 다르다는 거죠. 이 편은 뭐 이제 지난 기록이긴 합니다만 제가 기록해 놓은 저의 하루 기록입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게 지금 뭔지는 모르겠지만 색깔로 구분이 되죠. 색깔로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는 색깔로 내가 지금 일주일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정리해보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저 나름의 기준은 노란색 표시를 한 것은 회사 업무예요. 그 다음에 분홍색은 제 개인적인 과제입니다. 그리고 하늘색은 식사나 휴식 시간이에요. 그리고 아무 색깔이 없는 백색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일입니다. 딱 이걸 보면 제가 어떻게 뭘 하고 있는지가 나오죠. 아, 일은 어느 비중으로 하고 있고 개인적인 역량 일은 어떻게 하고 있고 쉬는 시간은 어떻고 뭐 불필요한 시간은 어떻는지 이걸 보면 내가 다음 주에 뭘 해야 되는지가 또 나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시간이라는 것이 얼마나 돌아오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 또 얼마나 많은 일을 할 수 있는지도 알면서 우리가 시간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냐, 그러려고 하면 적어야 된다는 거죠. 저는 30분 단위로 적었습니다. 30분 단위로 내가 이 시간을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 시간이 나에게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계속 생각하면서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의 로스가 제일 아깝고 중요해요. 저는 시간 낭비하는 거 정말 싫어합니다. 그래서 차도 빠른 차를 타요. 안 오시시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표를 알려드릴 건데 색깔은 여러분들이 마음에 드시는 여러분들의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내가 이번 주에 회사 업무, 또 개인의 업무, 또 쉬는 시간, 휴식 시간, 그 다음에 불필요한 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객관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십시오.
그리고 남는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이게 계획이 없으면 계속 시간을 흘려보냅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요. 여러분들과 저의 의지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계속 흘러가요. 파일 드릴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이 시간에 한정된 시간을 살지만 어떤 일을 할지는 결정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 레버리지라는 거, 내가 혼자 하는 일하는 시간이 예를 들어서 8시간이다. 근데 이 일을 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 2명, 3명이 8시간을 같이 해서 공공의 목표를 추구해 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8명이 8시간을 3명이 하면 24시간인 거고, 4명이 하면 32시간이 되고, 5명이 하면 더 많아지겠죠. 결국 내가 하는 일을 어떻게 내가 직접 할 건지, 아니면 누군가의 위임을 할 건지, 일부의 돈을 쓰더라도 사업가는 자꾸 이 결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시간, 중요한 시간에 뭘 해야 되는지가 나옵니다.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 볼까요? 저 공부도 해야 되고 이것도 해야 되는데 일할 시간이 없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남이 공부를 대신해 준다. 이거 가능해요, 안 가능해요? 요거는 좀 안 돼. 그러나 여러분 희망을 잃지 마요. 왜 그러냐? 지금 이제 뉴럴링크라든지 이런 그 기술들이 활성화되는데, 그 뉴욕이나 엄청 큰 대도시에 있는 도서관의 책 있죠. 몇만 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몇십만 권이. 그 정도의 지식을 여러분들 바로 이식할 수 있으면 어떨까요? 근데 지금 그런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떤 시대가 되냐면 지식의 격차가 소득 격차와 삶의 격차로 나타납니다. 지금 검색하는 사람은 많은데 책을 읽는 사람은 없어요. 책을 한 달에 한 권만 읽더라도 상위 20%에 든다는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대부분이 책을 읽지 않습니다. 그럼 남이 대신 안 읽어줘요. 그러면 내가 진짜 중요한 건 이 슬리밍고를 하는데 자세와 관련된 책을 내가 몇 권이나 읽어봤냐. 손에 꼽힌다면 우리는 좀 각성해야 돼요. 2권 읽었나? 우리가 계속 성장을 추구해 나가고 내가 지금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못한다고 내려둘 게 아니고 우리들이 계속 뭘 해야 되는지 그 시간을 자꾸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에도 만들 시간이 굉장히 많거든요. 시간을 결국 장악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 시간을 복제할 수 있는 시간을 확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결국은 내가 생산성이 높아지고 수익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이 14일 동안에 이제 들어오시게 되면 제 시간에 이런 내용들을 좀 같이 나누도록 할게요. 그래서 개념만 아시면 됩니다. 내가 남들보다도 더 많은 소득을 빨리 벌고 싶다면 레버리지 하는 기술을 빨리 익혀야 돼요. 지금 내가 뭘 잘하고 내가 뭘 못하는지, 못하는 걸 계속 잡고 있지 말고 잡고 있을 때 이 일을 2가지죠. 내가 직접 몸으로 뛰어서 하든지, 두 번째 돈을 주고 시키든지. 지금 돈을 주고 시킬 수 있는 입장이 아니면 내가 시간을 잘 안배를 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될 거고, 그게 아니면 내가 하기 힘든 일들을 내 일상이 무너지지 않는 범위에서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균형을 잘 찾아야만 됩니다. 저희 집 가면 항상 깨끗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바쁘고 오늘도 제주도 아침에 좀 전에 왔고 그렇게 하는데 집이 깨끗하죠? 로봇 청소기를 씁니까? 돈을 썼어요. 10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근데 할 만한 가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일들부터 사고방식이 자꾸 내가 뭔가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택들을 하시는 방법들을 훈련을 하시다 보면요, 진짜 중요한 거에 집중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집니다. 자, 이번 달에 매일 1%의 개선을 한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지금 4개월째 저희가 하고 있는데, 이번 달에 개선할 목표가 뭔가? 그럼 과거의 히스토리를 한번 볼게요. 자, 컴포트 존이라고 하는 이제 경제학 용어가 있습니다. 당신이 어떤 일이나 환경에 익숙해졌다는 것은 컴포트 존에 있다는, 안전지대에 있다는 거예요. 기억하라. 안전지대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자신을 단련하거나 성장시키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다, 지금 너무 좋은 상태다라는 건 컴포트 존이라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좋아, 넌 너무 안 좋게, 이거
컴포트 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것보다 더 커질 수 있다라는 이제 증거입니다.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스트레스라는 마찰이 필요하답니다. 해답은 간단하다. 컴포트 존을 벗어나야 된다. 내가 지금 편안한 상태면 뭔가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 편안함을 탈출하라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안전지대와 성장지대에 대한 개념이 구성된 4가지 이제 원입니다. 첫 번째 안전지대는요, 우리가 안전함과 통제감을 느끼는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너무 안전하고 편안한 상태야. 모험하고 싶지 않은 상태. 지금이 너무 좋은 상태. 근데 이 상태에 있어서는 발전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발전이 없다라는 것은 제가 1%의 성장론으로 계속 주창하는 내용이지만 마이너스 퇴보하는 삶입니다. 지금 너무 좋은데요? 그 퇴보하는 삶이에요. 결국 안전지대에서 이제 우리는 외부의 영향을 받습니다. 오늘같이 엄태우라는 사람 저 뭐하는 사람이지 해서 와서 만났는데 저 사람이 자꾸 목청을 높이면서 막 몸이 잠겨라 막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는데 뭐 성장, 도전, 변화, 실패 막 이런 얘기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런 영향을 통해서 이게 제 얘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갑자기 어느 날 길 가다가 읽은 시 한 구절이 될 수도 있고 영화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향을 받아요. 두려움 지대로 가볼까라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받는 거예요. 야, 너 이거 해봐. 너 잘할 것 같아. 이런 것들. 그렇게 되면 내가 이제 마음속에서 이런 감정이 생깁니다.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아, 하기 귀찮은데. 하면 피곤해지는데. 등등. 이런 구실을 찾아요. 그리고 나 잘 못할 것 같은데. 이게 두려움 지대예요. 근데 이게 벌써 시작된 겁니다. 이 생각을 한 것부터 시작된 거예요. 왜? 그 전에 생각도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학습 지대로 갑니다. 학습 지대는요, 그럼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부터 나옵니다. 그때부터는요, 새로운 과제를 만나게 되고 그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리고 새로운 기술도 배우게 되고 그걸 어떻게 내가 했던 경험과 맞춰서 활용할 건지도 고민하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 안전지대가 확장되죠. 이걸 해보겠다라는 결정을 내리는 순간부터 내가 준비하는 순간부터 내 안전지대는 이만큼 넓어진 겁니다. 그전에는 아무것도 안 하던 상태였어요. 에너지 제로인 상태. 근데 에너지가 확대된 상태가 돼요. 하겠다는 에너지가 생기기 시작한 단계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걸 반복합니다. 부대껴요. 힘들어요. 귀찮아요. 어려워요. 갈등해요. 머리 아파요. 복잡해요.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학습 지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장 지대로 갑니다. 이때부터는요. 여러분들이 알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14일 동안 들어와라 뭐 어디 들어와라 바스리도 지금은 정신없어요. 이름도 모르는 건데 가 있는데 오늘이 바스리인지 뭐 바자인지 뭐 아무것도 몰라. 그냥 왔어. 그냥 오고 나서 이제 막 싹쓸인지 그죠? 오고 나서 이제 막 개념이 조금씩 잡혀요. 그리고 오고 나서 결론은 잘했다. 그죠?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이제 성장을 하면서 첫 번째 목표 달성하는 거, 또 새로운 꿈을 가지는 거, 또 목표를 찾는 거, 꿈을 현실화하는 거, 자신감과 믿음, 또 주변 동료들과 같이 성장하면서 부대끼면서 어울리는 이런 것들이 내가 지금 성장지대에 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집에 있어서는 이런 환경에 노출이 안 될 거예요. 여기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성장을 얘기하고 새로운 영향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럼 나 진짜 잘 살아볼까? 나 정말 자유롭게 여행도 다니고 싶고 뭐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싶고 내 자녀 좋은데 이런 환경에서 일하고 하고 싶고 하기 싫어하는 거 안 하게 하고 싶고 뭐 그런 마음들 있지 않으세요? 내가 또 하고 싶은 것도 있고 그게 꿈이에요. 근데 이제 꿈을 현실화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난 8월부터 우리가 매일 1%씩 한번 개선해보자라고 하는 걸 이제 공유를 할게요.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여러분 명품의 조건이 뭘까요? 일단 뭐 희소성, 만족감, 헤리티지 뭐 이런 것들이 다 명품의 조건이죠. 우리는 그래서 명품을 선택하는데 명품이 싸진 않죠. 그만큼의 서비스도 제공을 하니까요. 그럼 100에서 500만 원, 많게는 1000만 원 정도를 우리 고객들이 구매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런 고객에게 명품들은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고
나는 그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에 걸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고객이 돈을 썼는데 정말 잘 썼다라는 느낌을 받고 있는지. 우리가 고객을 만날 때도 우리들이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접 경험을 해봐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비싼 내구재가 자동차니까 자동차 매장도 한번 가보고, 제네시스 매장도 한번 가보고, 또 백화점도 한번 가보고, 또 5성급 호텔에서 숙박도 해보고, 저희 또 좋잖아요. 한 번씩 프로모션해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 초대해서 식사도 하기도 하고, 이런 이벤트들도 하고, 또 지금 두바이 여행도 준비하고 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간접적 경험을 해보시면 내가 저런 서비스를 내 사업에 어떻게 적용할까를 고민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난달까지 내 고객에게 내가 어떤 말과 어떤 표현과 어떤 뉘앙스와 어떤 만족감을 주려고 노력했었는지를 고민해 보시면 다음번에 그 고객한테 내가 또 다른 고객한테는 어떤 서비스를 해서 고객들이 감동하면 또 다른 고객한테 연결을 하겠죠. 그 다음 두 번째가 8월달에 두 번째는 나는 하루에 이 일을 몇 시간 정도 집중을 하는가를 말씀드렸습니다. 오래 하는 것도 좋죠. 12시간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12시간 하는데 12시간만큼 생산성 안 나면 그건 12시간의 의미가 없는 거죠. 차라리 4시간, 6시간을 집중해서 나머지 시간은 내가 이 일을 더 잘할 수 있는 개발을 한다든지 이 일의 퍼포먼스를 더 높이는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마케팅을 하기 위해서 콘텐츠를 만든다든지 이런 시간도 일의 업무겠죠. 우리가 계속 그래서 오늘 시간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싱크로가 맞죠. 내가 하루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시간들을 뽑아내서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진짜 내가 이 낭비되는 시간에 차라리 운동을 할까? 차라리 이 시간에 고객을 만날까? 아니면 온라인 배워볼까? 유튜브를 배워볼까? 그런 것들도 다 여러분들의 업무의 연장선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 9월달이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매일 실천이 되는 분들은 이제 9월달에 이것까지 추가를 하는 거죠. 매일 최소 15분. 이때 아마 우리가 챌린지를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실천을 해요. 매일 15분에서 최소 1시간 정도의 운동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요번에 이제 그 엑스바디 교육도 현장에서 하고 했지만 내가 어쨌든 이 건강과 관련된 일을 하는 이상 전문가는 마스터들이 전문가고 나는 잘 몰라도 물건만 잘 파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발전이 없는 겁니다. 몸을 읽고 나서 이런 문제일 때 어떤 운동을 하면 좋을까? 그럼 내가 한번 해보는 거죠. 내가 해보고 나면 여기가 짧아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을 해주면 도움이 되겠네. 그럼 이 운동은 어떤 운동들이 있을까? 하루에 한 15분 정도 내가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렇게 비대칭인 사람들을 이런 우리 입는 바른 자세를 착용하고 이런 운동을 같이 해주면 좋겠다라는 가이드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모델이 되는 거고 내가 달라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건데 그렇게 1년이 지났어요. 이 매일 15분에서 1시간의 운동을 안 한 사람과 그냥 1년이 그대로 그냥 지나간 사람과 차이를 보면 오늘도 제가 지점장님 만났잖아요. 지점장님 다 녹여놨어요. 매장 그냥 오실 거예요. 앉아있는 동안. 첫 번째, 자기가 자기 하는 얘기, 자기가 하고 싶었던 지금 문제를 제가 다 얘기했대요. 두 번째, 대표님 몸이 왜 좋아요? 저 이거 입고 있잖아요. 입고 하루에 그냥 꾸준히 그냥 간단하게 집에서 홈트 좀 합니다. 이 정도예요. 저를 보고 진짜 이 브랜드가 제대로 된 브랜드구나 느낄 수 있잖아.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맨날 배 내밀고 있고 하고 있고 이렇게 있으면 누가 인정해 주겠어요? 누가 저희 말을 믿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이게 루틴이고 생활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있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하루에 전문서적 독서를 몇 시간 하는가? 이 시간을 만들지 못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지 않다는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매뉴얼 읽을 시간 없고 책 볼 시간 없다. 여러분들 통장은 늘어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성장하고는 거리가 먼 행동들입니다.
성장은 반드시 같이 갑니다. 하나만 가지 않아요. 하나만 잠깐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지식의 확장이 이루어지면요, 여러분들의 수준이 더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의 말과 행동이 더 높아져요. 그때는 여러분들의 고객이 달라집니다. 매일 100만원짜리 사는 사람이 200만원, 300만원짜리 사는 사람을 만나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은 1000만원, 2000만원, 5천만원, 1억짜리 돈 쓸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전 정말 바닥에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데까지 왔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그게 가능해요. 여러분 그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SNS가 왜 위대한지 아세요? 사람 6명만 건너면요, 지구에 있는 사람 다 압니다. 미국의 한 통계학자가 연구한 거예요. 길어야 10명입니다. 10명 건너뛰면 전 세계 사람 다 알아요. 우리 인간관계가 그렇게 좁다고요. 근데 못할 거 뭐 있습니까? 내가 의지가 없는 거지.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번 달입니다. 이번 달 여러분들 같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저는 할 건데 여러분들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매일 옷장을 정리한다. 저 어제도 당근 3개 올렸어요. 안 입는 옷 있더라고요. 안 입으면 왜 거기 공간을 차지하냐 이거지. 팔거나 나누면 공간도 비고 저도 덜 복잡해지고 거기에 다른 거 이쁜 거 생기면 넣어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여유가 생기는데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여유가 아침에 뭐 입지 하는 갈등부터 시작되고 그 많은 옷들을 선택하는 그 시간 낭비는 생각 안 합니다. 늘 편안하고 익숙하니까 저 옷은 저기 있어야지. 또 이 옷은 안 돼. 이건 내가 입어야 돼. 근데 안 입어. 사이즈도 지금 안 맞아. 근데 있어야 될 것 같은 마음의 안정감 때문에 하거든요. 이게 내 에너지 다 뺏어 먹습니다. 새로운 거 들어올 에너지의 공간을 안 줘요. 이번 달 같이 하실 겁니까? 네. 진짜 저 옷장 계속 정리합니다. 집에 가면요, 하루에 없어도 하나라도 나 버릴 것도 찾습니다. 나눌 거 찾아요. 그러고 나서 진짜 필요한 건지 없는 건지가 나오고, 저 이거 지금 한 3년째 선물 받은 건데 열심히 있습니다. 톰 머시기 하는 건데 열심히 입어요. 겨울에 가면 또 저거 입으면 어제도 입었어요. 왜 SM 입고 있으니까 땀도 많이 안 나고 한 이틀 입어도 아무도 표도 안 나. 네. 잘 보일 잡스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멋있어요. 오늘 저녁 많이 잡숴. 자, 이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목표 없는 성공 없고 달리 없는 성공 없다. 성공은 그것을 가는 것이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책, 운동, 독서, 그다음에 정리 이런 것들요 한번 해봅시다. 이거 끝나고 나눠드릴게요. 우리가 이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관리하게 되고 결국은 성공을 계획하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는 워렌 버핏의 방식이에요. 워렌 버핏이 당신이 꼭 이뤄야 되는 거 30가지인가를 적어보라고 하고 그 중에서 5가지만 뽑아보라고 하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다 잊어버리고 5가지 집중하라 했습니다. 이번 달에 여러분들이 꼭 이뤄야 되는 업무에 대한 것과 개인적인 것들을 한번 적어보십시오. 뭐 2가지도 괜찮아요. 뭐 5가지도 좋고 더 많으면 10가지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4시간을 평가하고 난 이후에 내가 여유를 낼 수 있는 시간을 계산한 이후에 진짜 중요한 것들을 구분해서 하나하나 달성해 보는 겁니다. 이걸 연습하는 훈련이 되시면요, 여러분들은 목표 달성하는 능력이 계속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이 표도 여러분들이 목표가 있는데 오늘부터 내가 책을 5페이지씩 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오늘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몇 시에 읽겠습니다 라고 계획에 들어가겠죠. 그리고 읽는 겁니다. 읽었는데 2페이지밖에 못 읽었다. 그러면 X, 그래도 2페이지 성공.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적는 겁니다. 근데 아무것도 안 하면 내일은 또 안 하게 되겠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런 행동들이 개입할 틈이 없어요. 좋은 건 아는데 안 합니다. 왜? 이걸 해야 되는 우선순위가 아니거든요. 그걸 찾아야만 됩니다. 처음부터 전문가는 없습니다.
내 업의 전문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먼저 멘토 또는 지도자하고 내가 이 일을 잘하고 싶은데 전 무엇부터 하면 될까요? 라는 상담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내 체력에 맞는 상담과 계획과 이 목표를 세우게 됩니다. 아, 나 이렇게 해야 되겠네. 제가 지금 1,000만 원 벌고 싶은데 제가 지금 1,000만 원 당장 벌 수 있을까요? 뭐 그렇겠지만 지금 1,000만 원보다는 한 명단 한번 적어 보실래요? 하는데 분석해보니까 명단이 5명밖에 없네 지금 만날 사람이. 그러면 이거 가지고 이번 달에 그러면 한 400만 원 정도 잡아보면 어떨까요? 하고 계획을 또 조정을 하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한 계획이나 경험이 없을 때는 막막하기만 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렇게 계획을 하면 다음은 뭡니까? 꾸준하게 실행하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훈련 계획 실행하듯이. 여러분 지금 하시는 일들 운동선수가 훈련 매일 하듯이 하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그렇게 되면 뭐가 될까요? 우린 전문가가 됩니다. 여러분 처음부터 전문가 없습니다. 저도요 생활체육 지도자 여기 회사에서 땄어요. 국가 자격증 회사에 하면서 땄다고요. 트레이너 자격증 회사에서 땄어요. 공부를 그냥 꾸준히 조금씩 했을 뿐입니다. 학교도 안 다녔어요. 학교 다니는 애들 떨어질 때 저는 붙었어요. 제가 똑똑해서가 아니고 그냥 꾸준히 했어요. 저는 그래서 꾸준함의 힘을 누구보다 믿습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 전문가 아닌 것 같죠? 꾸준하게 목표 계획 세우고 나 여기까지 가겠다는 계획 세우잖아요. 여러분 전문가입니다. 시간의 문제예요. 자, 그러면 사업에서 어떻게 성공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서비스나 지식을 판매해야죠. 상품을 판매하든 서비스든 판매를 해야 되죠. 뭔가 돈을 불러들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나누고 공유하고 가르치는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게 강연이 될 수도 있고 컨텐츠가 될 수도 있고 교육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전 돈 받지 않습니다. 나누고 있어요. 제가 하고 있는 것들, 배운 것들, 할 것들. 근데 이게 뭐가 됩니까? 여러분들에게 영감이 된다면 여러분들도 이 일을 하시게 되겠죠. 전 돈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마 우리 창업지원팀과 회사 모든 임직원들 같은 마음입니다. 각자 우리들의 일이지만 진짜 여러분들이 잘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이 자신의 노하우를 복제하는 프랜차이즈예요. 그게 로열티를 주든 저작권을 주든 인쇄 수입을 주든 나한테 계속 수입을 만들어주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내가 이게 되는구나. 첫 번째, 전문가가 되려고 하면 시간을 두고 차근차근하게 깊이 판다. 이거 첫 번째. 나에게 맞는 계획을 세운다. 두 번째, 매일매일 체크하고 훈련하듯이 반복한다. 이게 전문가 되는 과정의 끝이에요. 두 번째는 전문가가 됐는데 나 어떻게 돈 벌죠? 바로 이겁니다. 지식을 나누고 서비스나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채널을 만들고 확보하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러고 나서 이 모델을 나 대신 내버리지 내가 조금 이제 이 일을 다 못할 일들을 가져가서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찾는다. 그래서 목표 달성의 핵심은 내가 잘해서 목표를 달성하는 게 아니고 누구와 이 목표를 달성할까를 고민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내가 지금 어려워하는 이 일을 누구는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사람 찾는 겁니다. 사업은. 스티브 잡스가 워즈니악 만났고 에릭 페이지가 구글을 만들었고 마윈이 손정인을 만났기 때문에 지금의 알리바바가 있는 겁니다. 사업은 사람 찾는 게임입니다. 돈을 버는 거지만 사람을 통해서 돈이 옵니다. 그래서 사람을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하실 일은 사람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오늘 이 얘기들을 듣는 겁니다. 내 멘탈이 준비가 돼 있나? 내가 전문성과 이 일의 업에 대한 프로의식이 무장돼 있나? 이걸 먼저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니 인간도 주는 것부터 시작해. 여러분 지금 가을이 주는 게 뭐죠? 맛있는 과일들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대가로 줍니까? 물론 우리가 수확한 사람들 돈은 주지만 자연은 바람이 불어오고 비가 오고 다 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인색해. 자연처럼 안 해요. 그러니까 자연의 순리대로 일이 안 풀리는 거, 인간관계가 안 풀리는 겁니다.
저희가 만약에 오늘 이 자리에 모여서 여러분 5만 원씩 다 내고 가요. 다 내야 돼요. 10만 원 낼 거죠? 이뻐해 줄게요. 이러면 어떨까요? 진정성 없는 거지. 없잖아요.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내가 누군가에 뭘 줄지 고민하십시오. S132 여러분 그래서 주는 겁니다. 여러분 많이 탄 상품들 여러분 파서 이 경비 만드는 용도도 있지만 그 활용해서 사람을 만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을 쓰는 거, 돈을 쓰는 거, 몸을 쓰는 거, 즉 내 하루 쓰는 거를 지배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동이체 어떻게 어디로 돈 나가는지 다 아십니까? 오늘 돈 어떻게 나갔는지 알고 계세요? 전 아침 새벽 2시에 넷플릭스에서 돈 나간 거 알고 그 다음에 보험료 하나 나간 거 알고 전 딱 나간 거 압니다. 제 돈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돈이 얼마가 나가는지 알고 계십니까? 시간은요? 여러분들의 작은 돈 통제가 안 된다. 그러면 큰 돈 절대 통제 못합니다. 이번 달에 내가 지난달까지 카드를 계속 갚아서 쓰시는 분들 있죠? 이번 달에 내가 통장에 10,000원만 더 다 결제하고 10,000원만 남아있어도 성공입니다. 이것부터 출발하셔야 돼요. 내 통장에 10,000원을 남게 하는 거. 그 다음에 5만 원 남게 하고 10만 원 남게 하고 100만 원 남게 하는 거. 그 다음 문제입니다. 남게 해보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남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본능과 싸워야 됩니다. 아씨 야식 먹어야 되는데 야식 한번 안 시켜야 돼요. 이런 본능과 싸움에서 훈련이 됩니다. 돈도 마찬가지지만 시간도 마찬가지 여러분. 야야 뭐 어디 가자라고 하면서 뭐 어디 온나 여행 가자라는 수많은 여러분들에게 삶에 개입하는 시간 도둑들이 있어요. 타임스틸러들이 있다고요. 그 시간의 유혹에 여러분들이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 통장에 돈도 남고요. 여러분들의 시간의 여유도 생깁니다. 근데 그거 통제 못하면 절대 돈이 시간이 쌓일 수 없습니다. 지배한다는 것은 목적과 계획에 의해서 흘러가거나 끌려다니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지배하는 거예요. 남이 내 거 가져가게 만들고 남이 내 시간 뺏고 남이 내 거 하게 만드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통제하면서 나 이거 안 해. 아, 나 여행 못 가. 나 이 일 하는 동안은 너하고 좀 못 어울려. 아, 나 이제 뭐 이렇게 쓸데없이 돈 나가는 거 안 해. 이런 정리부터 되지 않으면 절대 돈이 쌓일 수 없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목표의 수준을 높이되 시스템은 낮춰라. 오늘 아침에 부대표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다이어트 해야죠. 이제 앞으로 저녁 다 굶을 거예요. 이거 뭡니까? 목표의 수준은 높은데 실제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의 수준을 낮춰야 됩니다. 차라리 굶으려고 하지 말고 아침, 점심, 저녁을 먹으면 2숟가락 덜어내세요. 식사 제대로 하시고 2숟가락만 딱 덜어내세요. 이게 바로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매 행동마다 이 과정이 필요해요. 이걸 생각해야 돼요. 1,000원짜리 한 장 쓸 때도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거 진짜 써야 되는 건가? 안 쓰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 쓰면 나에게 어떤 만족감을 주나? 그리고 쓰기로 마음먹었으면 기분이 좋아야 돼요. 근데 기분 나쁘잖아요. 쓰고도 안 해야 됩니다. 거의 유용한 소비가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10월달 이제 이게 매달 여러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신규 고객을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 훈련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내가 신규 고객을 만나는 도전을 몇 번 할 건지 일단 오늘 목표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이것들이 나와야 여러분들 플래닝에 진짜 힘이 생깁니다. 신규 고객을 내가 몇 명을 만날 건지. 두 번째, 기존 고객이 있으신 분들은 기존 고객을 얼마나 만날 건지, 몇 번 만날 건지, 어디서 어떻게 만날 건지 이번 달 계획에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 TS 있는 분들은 기존의 TS를 어떻게 만날 건지, 몇 번을 만날 건지, 그 TS들과의 어떤 유대관계를 쌓아나갈 건지, 그게 중요한 과정이죠. 왜? 여러분들 대신 고객을 연결해 주실 분들이니까요. 그리고 없는 분들은 신규 고객을 통해서 TS를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되겠죠.
이제 과정은 이런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만났으면 뭘 했습니까? 시연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사람은 많이 만났는데 시연이 한 건도 없어. 50명 만났는데 시연이 한 건도 없어. 박시연 사장님이 여기 계신데 시연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시연이 몇 건이 있는지 체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위탁 판매사나 TS 모집 설명을 몇 번 도전을 하고 있는지. 그래, 이걸 도전을 해야 창업하려고 하는 사람도 나올 거고 TS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도 나오겠죠. 그리고 창업 설명회에 내가 어떻게 참석을 했는지, 하고 있는지, 할 것인지, 또 이번 창업 설명회에 어떤 사람을 초대할 건지, 이 만남 속에서 걸러내서 창업 설명회에 초대를 지금부터 해야 되겠죠. 11월 창업 설명회 초대는 10월 달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10월 창업 설명회 때부터. 벌써 신유미사님 한 분 초대돼 있으시죠? 네, 저렇게. 미리미리 초대할 사람을 사실 초대 다 해가지고 2, 3일 전에 한번 가볼래? 야, 급한 체면 좀 세워줘라. 이렇게 가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한번 해봤죠? 네. 제발 좀 체면 좀 세워줘라. 네. 좀 한번 가자, 좀. 미리미리 우리가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출첵은 지금 없고, 이제 우리 바파 수정할게요. 바파나 바코디 어떤 분들이 또 참여를 할 건지. 여기에 도구들이나 행사들이 다 있는데 이 도구에 내가 적합한 사람을 어떻게 갖다 놓고 그 시간을 활용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직 기술이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참 이제 인간관계를 통해서 신뢰 있는 삶을 살아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이 내가 하는 일에 참여하도록 동기부여도 하고 비전도 주고 그런 것 영향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규 명단을 어떻게 또 개발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저도 갔는데 명단이 또 나왔죠. 지점장님이. 제가 직접 판매하진 않지만 이렇게 명단이 나와요. 만나면 좋은 친구. 만나면 좋은 친구가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만날 거냐. 이게 정말 중요하고 멤버십 가입 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목표를 가지면 여러분들이 내가 이 목표를 가지면서 이거 어떻게 이 일들에 도전을 해볼까.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윗몸 일으키기 10개, 그 다음에 팔굽혀펴기 5개, 턱걸이 3개,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딱 다른 종목이지만 여러분들을 성장시켜주는 그 과정 속에서 내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요거를 해보시면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측정할 수 없는 것은 관리할 수 없고 관리할 수 없는 것은 계산할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이제부터 이 측정하는, 그래서 플래닝이 계속해서 좀 성장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저도 부족합니다. 저도 계속 도전할 거고, 저도 이번 달 또 같이 여러분들이 할 겁니다. 우리들이 같이 하면서 1%씩 성장하는 이번 11월이 됐었으면 좋겠고, 또 플래닝 하시는 과정에서 또 여러분들이 이번 달에 꼭 목표를 달성하셔서 여러분들의 이 삶에도 또 계속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하신 11월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박수로 오늘 11월 힘차게 시작하는 의미로 박수로 인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11월 화이팅!